자, 여러분, 지금 모스펫, 오늘 하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제 모스펫을 이제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게이트 전극과 그리고 게이트 인슐레이터 그리고 요 밑에 커패시티블리 커플되어 있는 채널 그리고 여기에 차지를 인젝션 시켜주는 소스 그리고 차지를 빼내주는 드레인 이 사이에 그 소자 구조가 이렇게 모스,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조에서 커패시턴스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보는 것처럼 이 채널 자체가 이 소스하고 드레인 전극과 바로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 보는 것처럼 RS라는 우리 액세스 리지스턴스라고 그럽니다. 시리즈 소스 쪽에 접근하는 저항, 채널 쪽으로 접근하는 저항을 RS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드레인 쪽에서 접근하는 액세스 리지스턴스를 RD로 표현하고 이 속에 이 사이에 채널 어느 중간에 채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캡 구조이기 때문에 전극과 그리고 채널 사이에 커패시턴스가 존재하는데요. 여러분 보는 것처럼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커패시턴스,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의 커패시턴스, 그리고 여기 오버랩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그 파라시틱 커패시턴스가 형성이 됩니다. C 게이트 드레인 파라시틱, C 게이트 소스 파라시틱, C GSP, C GDP가 생겨서 최대한 디자인을 정확히 하게 되면 이 GSP하고 C GDP를 최소한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소자 특성에서 보면 게이트 드레인 출력단에 파라시틱 커패시턴스 있을 때 전체 증폭기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패시턴스를 감안했을 때 여러분 이 소자 특성을 이제 이렇게 등가 회로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커패시턴스가 존재하고 그리고 게이트 소스 사이 토탈 커패시턴스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게이트 드레인 사이에 토탈 커패시턴스하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커런 소스 그러니까 이게 그 증폭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커런 소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가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 영향을 이제 회로적으로 영향을 보는 것에 대해서 회로를 조금 구성해 봤는데 이거는 전자회로에도 여러분 나올 겁니다. 전자회로에도 전자회로 2에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이런 게이트 소스 사이에 걸어준 전압이 우리가 겉보기에는 게이트 소스 사이 전압을 걸어줬는데 소스 쪽에 액세스 리지스턴스 때문에 실제 이 채널에 걸리는 전압은 게이트 소스의 프라임 전압만큼 떨어진 전압을 걸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등가 회로에서 RS가 있을 때와 커패시턴스가 없을 때를 고려해서 이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해서 이 소스단에 액세스 리지스턴스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외부 쪽에서 걸어준 그러니까 입력 전압에 대해서 트랜스 컨덕턴스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이 트랜지스터가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직 트랜지스터를 아직 안 배웠는데 회로를 아직 카먼 소스, 카먼 게이트, 카먼 드레인 아직 안 배웠죠, 여러분? 배웠습니까, 지금? 전자회로를 배운 학생들은 카먼 소스, 카먼 게이트, 카먼 드레인에 대해서 회로를 아직 안 배웠죠, 그죠? 배웠나요?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예. 카먼 소스가 여러분 BJT에서 카먼 이미터 회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터가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차지를 방출하는 게 카먼 소스거든요. 그래서 소스단을 카먼 그라운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입력단의 게이트인데 이제 이거를 BJT에서는 입력단의 베이스 쪽에서 입력되는 걸로 하고 이제 입력단에서 이제 리지스턴스가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FET에서는 입력단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로를 똑같이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압 게인을 할 때 여러분 BJT에서 그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증폭 회로에서 카먼 이미터 회로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 카먼 소스라고 이제 전압에 의해서 게인을 이제 보고 그 우리가 게인의 효과를 보여줄 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게인이 어떻게 값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특성들이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모스펫을 가지고 자 주파수 전선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거를 비교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게이트 소스단에 이런 보는 것처럼 커패시터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커패시터를 넣고 지금 회로 해석을 하는데요. 정확히 카먼 소스 회로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회로를 안 배운 지금 학생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카먼 소스라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죠. 그죠? 소스 단에 이렇게 해주고 그라운드 해주고 게이트에 걸어주고 드레인 단에서 이렇게 그 VDD로 해주고 이제 여기 출력단이 V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입력단의 V in과 그다음에 V out 이렇게 이제 그 R D로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카먼 소스 회로인데 얘를 이제 등가 회로를 표현할 때 이제 이렇게 제가 등가 회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혹시 회로를 안 배운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입력단에 이제 무한대 하고 소스를 이렇게 등가 회로를 표현하고 자, 이렇게 RS까지 일단 빼고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게이트 소스의 전압에 대해서 이제 소스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드레인이고요. 드레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의 입력 전압에 대해서 스몰 시그널에 대한 모델입니다. 여러분 아마 DC 바이어스를 지금 배우고 있을 텐데 DC 바이어스로 이제 증폭기 쓸 수 있도록 하고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GM의 V 드레인 소스, V 게이트 소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표현할 때 정확히 표현하면 제가 이렇게 회로에 쓰는 걸 V 플러스로 표현하죠, 그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V 게이트 소스 사이에 전압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이 VDD를 이제 AC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는 DC는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이 RD를 연결하면 VDD는 이래 되니까 그라운드로 같이 연결이 되고 RD를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출력단에 이게 V 아웃인데 V 아웃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기 ID가 GM 플러스잖아요, 그죠? V 아웃이 전류 I 드레인 쪽에서 합치게 되면 GM V 플러스에 마이너스 I D가 되거든요. 스몰 소문자로 표현할까요? I D로 표현하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0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그라운드로 가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전압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V 플러스가 V 게이트 소스가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GM의 ID에 GM의 RD죠 이게 RD입니다. GM의 V 플러스 RD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GM V 플러스고요. 그 전류에다가 IRD를 곱을 했으니까 GM V 플러스 RD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GM V 플러스 RD가 마이너스가 표현되는 게 왜냐하면 소스 시그널 관점에서는 드레인 쪽 DC가 0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내려가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입력 전압인 거죠. 그래서 V 플러스하고 V 아웃을 개인은 GM RD로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압 개인이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트랜스 컨덕턴스가 이 소스 저항이 있으면 줄어든다. GM 프라임으로 바뀌게 된다. 다음에 이제 전압 개인이 만약에 여기에 커패시터가 달려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해서 이게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우리가 볼 때도 기본적으로 카먼 소스 형태에서 소스를 카먼으로 만드는 상태에서 이 전압 개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이 두 노드에 대해서 전류의 구성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류 전압 개인이 이게 커런트를 봤을 때 이제 흘러간 전류가 여기 커패시턴스에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 출력단의 커패시턴스는
여기에 이제 게이트 드레인 토탈 돼 있죠. 여기에 파라스틱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밀러 커패시턴스라 그래서 개인이 고불해지기 때문에 특히나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에 대해서 외부 커패시턴스가 굉장히 커지는 효과가 입력단에서 나타나게 되어서 이게 흘러가는 개인이 줄어들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커런트 개인을 이제 보게 되면 보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주파수 이상이 되면 개인이 1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개인이 1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냐면 바로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그랬습니다. 컷오프 프리퀀시가 들어보는 것처럼 C E5 C GST의 분의 GM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요 값 E5 C GST 분의 GM 요것을 채널 랭스하고 모스 특성을 보고 한 것이 바로 이렇게 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컬어 프리퀀시 자체가 여러분 보는 것처럼 길이가 짧아질수록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에서 좀 더 처리가 잘 되는 그런 좀 더 속도가 빠른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패시턴스 차지 타임이 걸리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차지가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채널 트랜짓 타임이라 그래서 이게 한 100GHz 정도까지는 얘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시간이 걸려서 1테라다, 1페타다 이런 우리 광주파수 혹은 적외선 영역에서는 얘가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가헤르츠, 마이크로웨이브, 밀리미터 웨이브 이런 영역까지 우리가 이 전자 소자가 우리가 짧은 채널에 FET 소자를 만들어서 켰다 껐다 혹은 증폭 회로를 만들어서 비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모스펫에서 이제 프리퀀시 리스판스 그리고 이제 카먼 소스일 때 증폭기 회로에서 이제 컬어 프리퀀시로 비교해서 사실 이 부분은 전자 회로 2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현재 전자 회로를 안 배웠거나 그리고 전자 회로를 현재 배우고 있는 경우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BJT 할 때는 어떤 면에서 그 전자 회로를 배우고 나서 이제 BJT 하게 되니까 조금 순서가 조금 섞여 있긴 하지만 복습한다 생각하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퀀시 리스판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볼 부분은 넌 아이들 이펙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자에 있어서 이제 게이트 특성을 가지고 이제 이런 채널이 사라지는 핀치오프도 생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스레시홀드 이상일 때는 전류가 흐르는 게 맞는데 스레시홀드 이하일 때 전류 안 흐른다고 배웠었는데 사실은 전류가 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버 스레시홀드 컨덕션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유도하는 걸 좀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핀치오프 일어나서는 채널이 점점 이렇게 소스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아마 전자회로 시간에도 핀치오프는 배웠을 것 같고요. 그 핀치오프를 통해서 채널 이 이제 전압을 많이 걸어줬을 때 게이트 드레인 소스 전압 많이 걸어줬을 때 전류가 일정한 커런트 소스 영역이 생기게 된다 그랬는데 그게 이상적으로 회로에서 가장 원하는 패턴인데 이게 이제 드레인 소스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약간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채널 랭스가 좀 짧아져서 생기게 됩니다. 그럼 채널은 짧아지고 요 사이는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디플리션 레이어가 됩니다. 이 디플리션 레이어 플러스 요 채널 세츄레이션 포인트가 합해서 전체 길이 L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채널 드레인 소스 전압에 따라서 이 채널에서 짧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전류 전압 특성이 이제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아니라 전류가 증가하는 그 영역, 그러니까 이상적인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에서 벗어나는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는 걸 여러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가 일정하다고 배웠었는데요. 이 게이트 소스에 따라서 사실은 바뀌는데 그 이유는 수직에 대한 스캐터링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이트 소스에 따라서도 모빌리티가 일정한 값이 아니라 이게 이 버티컬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줄어드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 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 자체가 이제 시간이 자체가 전기장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걸어주면 무조건 늘어나야 되는 속도가 늘어나야 된다 생각하는데 모빌리티 일정하면요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면 모빌리티 곱을 해서 속도가 커져야 되는데 이게 모빌리티가 속도가 한도 없이 증가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입장에서 스캐터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잘 증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커런 자체가 세츄레이션 되는 속도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velocity saturation이라는 그런 term으로 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채널 랭스가 되게 짧아질 때 이 스캐터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런 볼리스틱 컨덕션이라 그래서 스캐터링이 없는 그런 길이만큼 짧아졌을 때 여러분 보면 그 충분히 이 소자의 특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볼리스틱 컨덕터는 요즘 얘기하는 0.1 마이크로메타, 100 나노메타 이하로 채널 랭스가 줄어들 때 이제 혹은 나노 재료에서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에서 볼리스틱 컨덕션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스캐터링 같은 것들이 줄어든 그런 아예 없는 그런 컨덕터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을 보는데 동영상이 지금 43분 한 39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 동영상이 이제 Non-Ideal Effect in MOSFET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43분 지금 43분의 Non-Ideal Effect in MOSFET에서 요거를 지금부터 보기 바랍니다. 43분이니까 45분으로 치면 10시 5분에 10시 5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시 5분에 여기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10시 5분에 보도록 합시다. 예. 모스펫의 이상적인 상황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특성,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을 했었죠. IV 커브를 소자 특성을 유도할 때 모빌리티가 채널을 따라서 일정하다라든가 그리고 그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이제 모빌리티가 또 일정하다라든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제 바디 सब스트레이트가 이제 소스 사이에 전압 차이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그런 특성들이 여러분 그 반도체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비정상적인 상황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모스펫의 여러 가지 특성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그 non-ideal effects를 이제 배우면서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 그 보고 있는데 소자 특성에 대해서 웬만한 거는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11장에서 그 이제 그다음 이제 할 부분들이 이제 모스펫을 스케일링 하는 거, 모스펫 이게 화면 공유 안 됐구나. 화면 공유. 모스펫을 스케일링 하는 거, 모스펫에 이거에 스케일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크기를 줄여가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거를 예를 들면 L을 줄이고 그다음에 width를 줄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줄여가면서 소자 특성이 다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껏 잘 만들어 놓은 특성과 소자 회로 그 설계가 있을 때 걔가 작아지면서 다른 특성 자체도 계속 바뀌는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전략. 그래서 스케일링에 관계되는 부분을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 V 스레솔드가 있습니다. V 스레솔드는 여러분 그 소자가 전력 흐르고 안 흐르고 하는 그런 바운더리가 되기 때문에 이 스레솔드에 대해서 이걸 작게 만들어 갈 때 과연 스레솔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특성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채널이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전자회로 책이나면 이렇게 나올 텐데 위에서 바라봤을 때 길이가 L이고 폭이 W다 그랬을 때 이 이펙티브한 그 작동 영역은 L과 W로 정의되는 영역인데 여기서 벗어난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디플리션 레이어가 이렇게 옆으로도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이로도 우리가 깊이를 바라봤을 때도 이렇게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돼 있다라고 생각하듯이 옆으로도 있습니다. 그 옆으로 있는 그런 특성.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압을 걸어줬을 때 이 게이트를 걸어주게 되면 이게 이제 전압을 높이 걸어주면 여기가 브레이크다운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브레이크다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데 이 브레이크다운은 흐르지 말아야 될 전류가 흐르는 건데요. 여기에 절연체가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방법이 있고 PN 접합 다이오드의 리버스가 걸리면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특성을 이제 볼 때 이 threshold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 이걸 잘 컨트롤하는 것이 이제 소자 특성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방사선이 이제 뭐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게이트 인슐레이터나 소자 특성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할 때그 한유라 정의되어 있는 레디에이션이 들어올 때 여기는 애톰이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밑에도 튀어나갈 수 있고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수 마이크로메타 전자빔 같은 거 쪼일 때도 얘가 밑에 데미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에 서피스의 어떤 디펙 같은 거 디펙이 있으면 스캐터링이 오늘 배웠던 스캐터링이 많아지면서 저항도 커지고 그다음에 속도도 더 늘어나지 않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있고 굉장히 그 높은 전압일 때는 핫 일렉트론이라 그래서 핫 일렉트론 이펙트라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전압에서 세츄레이션 되는 영역에서 우리가 뜨거운 전자라는 그런 핫 일렉트론이 차징되는 효과까지가 바로 모스펫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번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인버전 되는 거, 스트롱 인버전 되는 그 천을 형성될 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옆으로 봤을 때 메탈이고 그다음에 인슐레이터고 모스죠, 그죠? 옥사이드 채널이 형성되어 있다면 여기 채널이라면 여기서 이 메탈 쪽에 플러스 차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슐레이터 사이드에 얘가 QSS 여기 이제 QM 프라임이고 여기 이제 QSS 프라임이고요. 요 플러스가 이제 이 인듀스 되어서 이 세미컨덕터 단에 어떤 게 생기게 되냐면 여기 이제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P 플러스라면 마이너스 차지가 이제 P 도핑돼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4족 사이에 3족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3족이 들어있어서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마이너스에 스페이스 차지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이 걸어주게 되면 점점 이렇게 스페이스 차지가 넓어지다가 인버전 차지가 딱 생기면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전하고 얘도 마이너스 전하인데 이 마이너스 전하하고 플러스 전하가 같아지는 순간에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해주는 차지 뉴트럴리티인데요. 차지 뉴트럴리티 조건을 항상 만족해서 여러분 소자를 모습에 볼 때 플러스 차지하고 마이너스 차지가 어떻게 배치하는가라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소스 드레인 사이에 Q의 소스 드레인 사이에 요 프라임을 표현되어 있는 게 맥시멈이라 표현되는 들이 많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왜 맥시멈이냐? 인벌전된 차지가 이게 생기면 아주 얇은 레이어에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차지는 더 이상 얘는 안 늘어도 되기 때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부호를 이제 제대로 표현하게 되면 메탈 쪽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인슐레이트 사이드에 플러스 여기 이제 QMF 프라임이고 QSS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인버전 레이어 이렇게 생긴 거 마이너스 Q에 Q 인버전 된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이렇게 스페이스 차지죠. Q 소스 드레인의 맥시멈 F 프라임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거는 이제 V 게이트 소스가 VTH보다 클 때 나타나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쭉 이렇게 돼 있으면 나타나도 볼 수 있고 저게 이제 그 인벌전 되는 조건은 파이 S가 2 파이 FP인데 오늘 배웠던 것처럼 이제 이 스트롱이 아니라 위크 인벌전 되는 조건이 있어서 이게 이제 여러분 게이트 인슐레이터 사이드에서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같다라는 거는 항상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제가 표시를 할 때,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그리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순서를 요게 E에 F로 표현하고 P 타입일 때, 이게 페르미 레벨이면 이렇게 인트린직 레벨을 이제 하나 그려놓고요. 이게 인트린직 레벨을 넣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거 인트린직 레벨하고 요게 이제 E의 밸런스 밴드고요. 같은 크기로 E의 컨덕션 밴드. 요 간격이 2분의 2지죠. 2분의 2지고 이것도 2분의 2지인데 얘는 지금 E의 파이 FP다. 라고 이제 FP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페르미 레벨을 맞춰주니까 요게 이제 내려가서 인트린지 레벨 위에 요 크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요 값이 똑같을 때 이게 이제 2의 파이 FP일 때 인벌전된 스레시홀드 영역에서의 값입니다. 요 공률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그대로 그려주고요. 요거를 이제 작게 해준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작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작게 해주면 되고 전자가 느끼는 배리어는 바로 여기다. 이 배리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배리어를 우리가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FET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제가 오늘은 회로 스킴을 조금 더 넣어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 FET 소자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커먼 게이트, 그러니까 이 커먼 게이트, 커먼 소스, 커먼 드레인이라는 것이 BJ 될 때는 커먼 베이스, 커먼 이미터, 그다음에 커먼 컬렉터. 이게 이미터 팔로우였었죠, 여러분. 개인이 1위였는 그 회로며 이거는 소스 팔로우라고 그러거든요. 소스 팔로워. 그래서 회로에서 얘기할 때 우리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회로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라서 이 부분은 커먼 컬렉터나 그다음에 커먼 드레인은 여러분 커런트 버퍼라고 그랬었죠. 그죠? 개인은 1이지만 커런트를 증폭시키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일반적인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앰플리파이어인데 그래서 보통은 많이 쓰는 게 요 커먼 소스, 커먼 이미터하고 커먼 드레인, 커먼 컬렉터 요 두 개를 합해서 보통 우리가 전압을 키워주고 다음에 전류를 키워주고 전압을 키워주고 전류를 키워주고 해서 제일 마지막 단에서 이제 스피커 같은 구동할 때 이런 커먼 컬렉터, 이미터 팔로우 이런 형식으로서 임피던스를 낮춰준다고 표현하는데요. 그 회로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FET에서 회로 스kim 얘기도 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하고 그다음에 이 소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개념을 같이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에 여러분 보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